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 상식이 어떤 거 알고 계세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천이 또 어려운 항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물을 충분히 마신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셔야 되는 이 물, 정말 여러분 물로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몸에서 수분이 1% 정도만 부족해도 갈증이 유발되죠. 물이 부족하니 수분 공급을 해달라 이렇게 몸에서 보내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신호를 무시하고 체내 수분이 점점 더 부족해지게 되면 바로 우리 생명하고 직결된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수분이 우리 몸에서 3% 정도 부족하게 되면 혈류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5%가 부족하게 되면 집중력이 아리까리해져요. 또 이게 심하면 이게 환각 증상이 유발되고 수분이 몸에서 8%가 부족하게 되면 호흡곤란이라든지 어지럼증이 유발됩니다. 15%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신부전증으로 무려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수분 부족 현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을 챙겨 드시지 않으면 만성 탈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성 탈수, 말 그대로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한 탈수 현상이 만성화된다는 게 만성 탈수죠. 몸의 수분이 정상 대비해서 한 2% 이상 부족한 상태가 3개월 이상 이어지게 되면 만성 탈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성 탈수의 무서운 점이 있어요. 우리 체내 수분이 이미 만성이 돼가지고 갈증에 이렇게 둔감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탈수 상태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현대인의 한 70% 이상이 만성 탈수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목마른데도 물 드시지 않는 분들, 또 이뇨제라든지 변비약을 너무 오랫동안 복용하신 분들, 나는 물보다는 녹차나 커피, 술 이런 것들을 자주 먹는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만성 탈수증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갈증을 느끼는 중추신경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할 때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만성 탈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성 탈수가 위험한 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이 부족하면 생길 수 있는 질환들 쉽게 생각나시는 거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바로 소변이 줄어들어서 방광에 오래 머물게 되면 방광염의 위험도도 높아지고 또 신장이라든지 요로에 이게 돌멩이 같은 결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수분이 모자라게 되면 혈액도 줄어들고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혈압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고 또 심혈관 질환의 어떤 위험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질환들 외에도 정말 의외의 질병들이 만성 탈수 때문에 발병 위험도가 확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탈수로 생길 수 있는 의외의 질환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만성 탈수가 유발하는 의외의 질환 첫 번째, 바로 만성 피로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장에서 흡수돼서 전신을 이동하면서 산소하고 영양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충분한 양의 수분이 있어야지 여러 가지 전해질을 세포 속으로 쏙쏙 밀어넣는 펌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펌프의 그 힘도 약해지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고 또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세포에 제대로 이렇게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진대사 기능도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유 없이 내가 너무 피곤하다, 자꾸 몸이 너무 무겁고 축축축축 처지는 것 같다 이러 싶으시면 여러분 피로회복제 드시기 전에 일단 물을 좀 많이 자주 드셔보세요. 두 번째, 바로 비만입니다. 우리 몸에서 음식을 먹고 싶다는 신호, 그 다음에 갈증을 느끼는 그 신호는 같은 부위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 목마르다는 신호를 뇌에서 배고픔으로 이게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물이 부족할 때마다 뇌에서는 음식이 부족하네, 배가 고프네 착각을 해서 음식을 자꾸 갈구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이 찔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이 갈증 나는 신호를 잘 파악했다 하더라도 물 대신에 물은 꼭 안 먹고 커피라든지 탄산음료, 맥주 이런 이뇨작용이 강한 음료라든지 술로 대신하게 되면 또 다른 갈증을 야기하는 악순환, 또 음료 속에 있는 당분 섭취로 인해서 비만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액도 줄어들게 되고 장 속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화불량, 변비까지 유발돼서 다이어트는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복부 비만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마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입이 심심하다 싶으실 때는 여러분 이것저것 생각하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물 한 컵을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이렇게 좀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 몸에 물이 부족했던 신호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입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혈액의 양도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반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해요. 그래서 고혈당증 위험이 높아지는 건데요. 실제 프랑스에서 중년 남녀 3,6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물 섭취량이 500ml 미만인 그룹, 또 500ml에서 1리터 사이인 그룹, 또 1리터 이상 마시는 그룹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고혈당증의 발병 위험도를 살펴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물 500ml도 안 마시는 그룹에 비해서 1리터 미만의 그룹에서 고혈당증 발병 위험률이 68% 감소했고요. 또 물 1리터 이상 마시는 그룹은 무려 79%가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하루에 물을 두세 컵 정도만 더 마셨을 뿐인데 적게 마신 분들에 비해서 고혈당증의 그 위험도가 확 떨어지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네 번째, 암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면 장에서 흡수돼 가지고 전신으로 영양소, 에너지를 이동시켜주고 또 발암물질이라든지 노폐물 이런 우리 몸에서 수거한 쓰레기들을 몸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부족한 증상이 너무 장기화되잖아요. 그럼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게 되고 몸 밖에 있는 쓰레기를 배출하기도 힘들어지겠죠. 실제로 수분 섭취가 감소해가지고 소변 속에 있는 발암물질의 농도가 높아지고 또 장시간 동안 방광의 점막하고 이게 접촉이 되면서 방광암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장 속에서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남은 찌꺼기들이 머무르는 그 시간 자체도 길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가 싫어하는 대장암의 위험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을 드시지 않은 습관이 단순히 이렇게 변비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충분히 마시게 되면 이 대변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대장암 발생에 대한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불안과 우울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우리 몸도 이렇게 가뭄처럼 마르게 되죠. 혈액도 호르몬도 진액도 체액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요 장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요. 이로 인한 어떤 부담을 좀 상대적으로 줄이려고 인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콜티졸의 분비를 막 촉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되게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예민하고 짜증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겠죠. 뿐만 아니라 계산하는 계산력 그리고 공간 지각력 이런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미국 코네티컷 대학에서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생기는 이 심리적인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일단 기분이 나빠지거나 불안감이 증가하고 또 사고 능력까지 저하된다는 결론이었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이 수분 부족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도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젊은 남성의 경우에는 수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기억력과 같은 사고 능력이 떨어지고 피로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우리가 아니구나. 우리 젊은 여성이라고 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젊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기분이 나빠지는 현상이 주로 발생한. 내가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고 있어 지금.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기분이 나빠지는 현상이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와이프가 혹은 내 여자친구가 기분이 좀 안 좋다, 안 좋아 보인다 이러면 괜히 눈치 보지 마시고 맛있는 물 한 잔 옆으로 쑥 갖다 내미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분이 별로 기분이 안 풀렸다 싶으시면 한 컵 더 갖다 주세요. 왜 자꾸 날 물 먹이는 거야? 그리고 화를 내면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시면 더 화날 것 같아? 아니야. 나 부부싸움 했을 때 물 한 잔 갖다 주니까 진정이 되더라. 일단 마시고 다시 시작하자. 내가 아까 우리 젊은 여성들의 경우 하다가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좀 서글퍼 진짜. 우리 젊은 여성. 마음은 젊으시잖아요. 마음은 젊어. 우리 엄마도 마음은 20대라 그러셨어. 지금 80인데. 여기 있어.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 우리
그래 난 젊은 사람이었어. 0세에서 17세까지 미성년자, 18세에서 65세는 청년, 66세에서 79세는 중년, 80에서 99세는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 그럼 나는 청년이네. 우리 젊은 사람 맞아. 젊은 여성 맞아. 젊은 청년이었어. 우린 젊은 청년 맞지? 젊은 청년이 왜 이렇게 보지? 이렇게 보는 젊은 여성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성털수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거울 놓고 이렇게 얼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이렇게 홍조가 있다든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거나 코끝이 빨간 딸기코가 있는지,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건조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울에 대고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메롱 하면서 내 혀를 한번 살펴보세요. 정상적인 혀는 이렇게 핑크빛, 다몽색인데 만성 탈수가 진행된 경우에는 아주 검붉은빛 혹은 백태가 많이 끼어 있거나 황태가 끼어 있는 그런 설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얼굴하고 혀를 확인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항목에 몇 개 정도에 해당하는지 손가락으로 꼽으면서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루 평균 마신 순수한 물 양이 3잔 이하이다. 두 번째,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붓고 푸석한 느낌이 드는 날이 한 달에 일주일 이상이다. 세 번째, 피부가 이렇게 거칠게 느껴지고 화장이 잘 안 받는 날이 일주일 이상이다. 네 번째, 일주일 동안 평균의 화장실 가는 배변 횟수가 2회 미만이다. 다섯 번째, 배변할 때 힘을 과다하게 준 경우가 3번 중에 1번 이상이다. 여섯 번째, 음주를 지난 한 달간 4번 이상 했다. 일곱 번째, 피곤하다고 느낀 날이 일주일 이상이다. 여덟 번째, 추위나 더위에 약하다고 느낀 날이 일주일 이상이다. 이렇게 8가지 문항에서 내가 그렇다라고 답변한 항목이 4개 이상일 경우에 난 만성 탈수구나 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성 탈수의 가능성을 확인하신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물을 좀 많이 마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막상 물을 마시라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될지 참 막막하다. 나는 물이 안 땡기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요? 라는 분들 많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만성 탈수를 막고 또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물 마시기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는지 저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실까요? 확인해 보세요.